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10년 이상 줄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습관, 혼자 밥 먹는 외로운 식사,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기분이 나빠도 꾹 참고 말하지 않는 태도.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그냥 늘 해오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장수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7시간을 넘는 사람은 심장질환, 암,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혼밥을 자주 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수면장애, 혈압 이상까지 동반된다는 결과도 있죠.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일상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나요? 몇 끼를 혼자 드셨나요?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셨나요?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몸이 힘든 진짜 이유를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일상 습관과 그걸 바꾸는 실천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단 한 가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 시작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1. 너무 오래 앉아있는 삶 앉아 죽는다는 말, 실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6시간을 넘으면 심혈관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70세 이후 노인의 경우 걷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 하체 근력 약화 낙상 입원 치매 악화로 건강의 연쇄 붕괴가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TV 보며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휴대폰을 만지며 침대로 향하는 하루. 우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제자리에 앉아만 있나요? 이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수명을 조금씩 깎아내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는 사람은 움직임이 적은 암 발생 위험이 최대 80%까지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겐 앉아있는 시간이 치매 당뇨 고혈압의 조용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죠. 70대 후반 김용준 어르신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날이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찾아오고 계단이 두려워지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죠.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던 건데 그게 내 다리 힘을 다 가져가 버린 거더라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 시간마다 일어나서 1분 걷기. 화장실, 부엌, 창가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이 TV는 앉아서만 보지 말고 서서 스트레칭 5분. 목, 어깨, 무릎 회전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3. 전화 통화는 무조건 걸으면서 하기. 전화 걷기 습관만으로 하루 500만 첨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걷지 않는 노인은 병이 아니라 의자에 천천히 파묻혀갑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당신 건강의 첫 번째 치료입니다. 2. 혼자 밥 먹는 습관 건강보다 외로움이 먼저 무너진다. 하루 3끼 혼자 밥을 먹는 건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편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혼밥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는 말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두뇌와 신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고립의 시작이라고요. 대화 없는 식사는 뇌 자극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도 감소, 장기적으로 우울증, 기억력 저하,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밥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식사량과 영양 불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먹을 땐 대체로 식사를 대충 하거나
탄수화물에 치우친 간편식으로 대체하고 식사의 즐거움 자체가 사라져 소화 효율도 낮아진다는 거죠. 서울 마포구 한 노인복지센터 상담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냥 조용해서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을 먹고도 자꾸만 허기졌어요. 이 허기는 배가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 허기였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주고받는 눈빛, 말, 웃음소리. 그 소리 하나가 몸의 리듬을 지키고 정신의 균형을 붙잡아주는 진짜 보약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런 작은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하루 한 끼는 전화 통화 식사, 영상 통화든 음성 통화든 말하면서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족과 밥 시간 약속 잡기.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해진 식사 시간 만들어 보세요. 밥 먹으면서 감사한 일 한 가지 말해보기. 뇌에 긍정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식사 명상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배는 채우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의 양식을 놓치는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수명을 지키는 하루 한 번의 대화 치료일지도 모릅니다. 3. 잠들기 전 스마트폰 뇌 노화와 수면 장애의 주범.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시죠? 뒤척이다가 결국엔 휴대폰을 켜고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그러다 더 늦게 잠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룻밤의 습관이 당신의 뇌를 조금씩 늙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아주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뇌의 회복 기능 자체가 약해집니다. 수면 중 뇌가 처리해야 할 감정, 기억, 스트레스를 스마트폰이 방해하고 있는 셈이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게 도와주는 생체 호르몬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잠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피로가 쌓인 채 일어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뇌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누적되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심지어 우울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책을 읽어도 글이 안 들어와요.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깜빡깜빡하죠. 밤에는 눕기만 하면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런 말 요즘 자주 하셨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시작이 바로 잠들기 전 습관 하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게 바꿔보세요. 1.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알람 끄기. 알람이 꺼진 순간이 디지털 종료 신호입니다. 2. 침대 옆에 종이책 한 권 놓기. 스마트폰 대신 책을 펼치는 동작 하나로 습관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수면 등 은은한 음악으로 뇌 정리 준비. 조명과 소리가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내일의 건강은 전날 밤의 끝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정보를 주지만 당신의 뇌에게는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 손에서 그 화면에서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세요. 크게 뇌를 살리고 몸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수명을 지켜주는 작고 확실한 변화가 될 겁니다. 4. 감정 참기 분노를 삼키면 장기가 병든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별일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속내를 드러내지도 않고 그저 삼키고 또 삼키는 하루.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정, 당신의 속에서 진짜 병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스트레스, 분노, 슬픔을 말하지 않고 억누르면 위장장애, 고혈압, 만성피로, 심지어 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감정 해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는 것이 곧 병의 시작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기분이 나빴는데 말을 못하고 속만 알았던 날. 억지로 웃고 넘겼지만 그날 밤 가슴이 답답했던 순간. 자식에게 서운했지만 참았던 이야기들. 그때 몸이 어디선가 아프거나 답답했던 기억 잊지 않으셨나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감정이 몸을 통해 소리치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참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 위산 과다, 뇌 기능 저하, 심장 압박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분노를 억누르면 간 기능과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을 풀어내는 건강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하루 10분, 감정일기 써보기.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써보고 찢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연습. 진짜 감정 하나쯤은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3 편한 사람과 짧은 대화라도 시도해보기. 그 한마디나 오늘 좀 그랬어가 큰 정화가 됩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사회를 위해 감정을 눌러오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감정을 들어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쌓아두는 감정은 결국 몸 어딘가를 아프게 합니다. 말하지 않은 슬픔이 병이 되기 전에 지금 나에게 말 걸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의미 없는 시간이 병을 만든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요. 이건 실제 상담센터에서 60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아프지 않은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상하게 무기력한 날들.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의미 없는 하루가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직장도 육아도 챙길 사람도 줄어들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되면 뇌는 자극을 잃고 근육은 움직임을 잊고 마음은 삶의 목적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까지 몸에 이상은 없는데 계속 아프다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죠.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몸이 건강하다고 삶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각. 그게 바로 건강과 장수의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한 노인은 우울감, 면역 저하, 인지장애 발생률이 각각 3050%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일은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식물에 물 주는 일, 누군가에게 안부 전하는 일, 손주에게 간식 싸주는 일, 이런 작은 역할 하나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찾아보세요. 일하루 하나씩 나만의 의미 리스트 만들기, 식사 준비, 마당 정리, 옆집에 인사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계획된 활동 시간으로 바꾸기, 뉴스 보기, 음악 듣기, 일기 쓰기 같은 작지만 집중되는 루틴을 추천합니다. 3매주 한 번은 누군가를 위한 일하기, 반찬 나눔, 복지관 봉사, 손주에게 편지 쓰기 등을 추천해요. 하루가 무료하다는 건 사실 마음이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하고 말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아직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내일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 삶의 존재감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백신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시간이나 앉아 계셨나요? 식사는 누구와 하셨나요? 잠들기 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셨나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삼킨 건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아주 천천히 우리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겁니다.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무심코 반복한 그 행동 하나. 앉아서 쉬는 것, 혼자 밥을 먹는 것, 스마트폰을 끄지 못하는 것. 이 모든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게 하나만 바꿔보세요. 점심 식사 후 10분 걸어보기.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서 밤 약속 잡기.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 틀기. 오늘 기분을 솔직히 한 줄로 써보기. 이런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압을, 당신의 기억력을, 당신의 마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바꿔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의 삶에는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도, 기회도 의미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행동이 당신의 수명을 줄이고 있다면 오늘이 그걸 바꿀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 번째 선택을 당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을 누군가는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